이렇게 밑으로 가는 길도 있었지만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됐어요. 해운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겠죠. 아니 그 사건리 옆으로 그 용두리 큰 마을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해운산에서 가기도 하지만 서신 매화리에서 이렇게 용두리를 내려오는 길도 있어요. 그냥 다 오셨으니까. 하여간 교통 이게 책이 자꾸 보완이 되면서 페이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과 물력을 좀 보실 텐데 그거는 14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경기만 내해에 물류 교역을 했는데 그냥 제 얘기를 듣는 식으로 하세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택리지, 이중환이 지금 택리지를 보면 택리지 복고충로를 살피면 남양 지역은 어염이 풍부하여 무릇 살만한 땅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염은 물고기나 소금 풍부하다. 그리고 어차피 농산이 있잖아요. 산골짜기 아니니까 먹을 거는 그쪽보다 그러니까 산의 진리를 두고 그리고 신경준의 도로고에 보면 1770년대 18세기 도로 사정을 남양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보면 동작진, 노량진이나 동작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동작동이 있대. 그래서 과천, 인덕원, 갈산, 여기 평촌에 지금 벌사근에 의원 고천동 그리해서 사근에 사근천으로 해서 수원으로 이어져 전라도 해남까지 내려가는 일본 국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근해에서 바로 넘어오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으로 분기하는 도로는 요 갈산점, 부곡 정도에서 대암이 쪽으로 이렇게 오는 길이 생겨서 우리 요 이면 비늘지 사상이라고 있죠. 신일전자 있는데 사사단. 수인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그 해병대 사령부에서 저수지 있죠. 어천 저수지. 거기에서 산을 쭉 넘어가면 그 칠보산을 타고 넘어가요.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코스 좋았어요. 지금 차량이 많아졌겠지만 거기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카페가 아직도 하더라고요. 그 산속에. 그리고 우측에는 비늘치라는 큰 돌로 세워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국당이 있어요. 만신도 국하는데. 그리고 이제 사사리로 해서 넘어오면 매성면 어천리, 칠보산을 넘어오죠. 야목이 국포리예요. 여기서 넘어와서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배를 타는 거죠. 그래서 국포리, 국포시장으로 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갈매기
자, 물가, 법자. 그 큰 배나무밭 있죠? 비봉 고속도로 네. 거기가 구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옛날에는 신도시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죠. 뭐. 예. 그러니까 거기 지금 우리가 육지라고 하지만 고가도로 있는데 거기 다 바닷물이 들던데. 그래서 쌍항리로 올라가는 물길이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남양으로 구포리에서 남양으로 그래서 비봉 구포리가 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관서도 이쪽에 있었던 것이 수원에서 들어오는 길이 생기고 또 이 경남도로 용산 서울에서 이렇게 찾기 신장로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비봉 고등학교 있는데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봉 시내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시장이 없어지면서 구포시장이 없어지면서 옛날에는 바다 건너는 큰 시장이었던 거예요. 구포시장이. 자, 그래서 이제 남양으로 오는 길은 이렇게 질러오는 길이 있지만 그래도 수원을 들려서 와야지 하면 수원 영화역 장안문 역에서 봉담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화서역 쪽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남양에서 해문역으로 이 역이라는 건 뭐예요? 기차요? 옛날에는 기차 없을 때는 말 바꿔 타는 역. 그리고 봉담에서는 바란 조화물에서 안중으로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당진, 아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에 순교 성지 생겼잖아요. 네? 성지. 남양 성지요. 네, 남양 성지. 성모 성지라고 그러는 성모 순교 성지라고도 하고 이게 남양군 시절에 동안 1800년도 60년대에 천도교도를 박해할 때 저 당진에 가면 성당 멋있는 거 있죠. 그 인주에 가면 성당 아주 언덕 위에 예쁜 게 있어요. 거기서 이 천주 재미를 붙잡아 가지고 바다 건너서 오다가 남양 부읍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가두고 서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도지사 맡겠죠. 지금 옛날에 이제 수원 도호 부사한테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서울로 데리고 오지 마.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거기서 휴식을 해라. 목을 쳐라. 그래서 남양 관아의 그 형장이 지금 그 성지 골짜기 고추골이라고 해요. 지금은 다리 건너서 직방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돌아서 잘 안 보이는 곳에 형장이 있었다. 거기서 처형을 했어요. 공세리 성당. 예, 공세리 성당이죠. 그래서 남양 순교 성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보다가 큰 고을에 경유해서 남양 부에 이제 가뒀다가 그렇게 해서 남양 성모 성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신장로가 이제 개화기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는 저런 신장로 개념이 없었어요. 우마차 다니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일본 아이들이 이제 신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이제 들어오면서 도로를 넓히게 되는 거죠. 수인선. 수인선은 1937년에 부설이 돼요. 근데 국철이 아니야.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가 아니에요. 사철, 민간회사. 협계 열차. 예. 협계 열차는 대부분 사철이에요. 민간인들이 뭐 이렇게 주식회사처럼. 그래서 수인선이 37년도에 만들어지고 인천항과 수원을 잇는. 자, 그런데 수여선이 있었어요. 수여선 역시 수원에서 여주까지 가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여주 수학여행을 가는데 저걸 타고 갔어요. 역시 사강서 수원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수원에서 저 동차, 그때는 동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차 뭐 이렇게 순하게 하지 않고 똥차. 그래서 그걸 타고 가는데 하여튼 하루 종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철도가 만들어졌을까요? 저 사철, 쌀, 소금 이런 물산을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군산, 장항선, 뭐 목포 왜 서해안 쪽에 만들어졌나? 그걸 잘 보시면 돼요. 다 약탈해 가는 루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는 그래서 인천항으로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끌고 가려고 경부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골목골목 필요했던 소금, 군자만 우리가 소금 천일염이 19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돼요. 거기다가 이 화성, 수원, 이 인근 안성 뭐 이쪽에 다 여주까지 해서 얘네들은 여주에서 점동까지 연장을 하려고 해요. 점동이 그 여주 남한강 강변 마을이에요. 근데 그거는 실패가 됐습니다. 전쟁 막판에. 그리고 근래는 천안에서 안성까지도 이 협계 열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철도청에서 크게 버스 대중교통이 신장로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철도 부지를 다 민간에 팔아먹었대요. 그게 1990년도 이때 매각을 했다고 해요. 그 매송 구포리까지 바다를 간척해서 경남도로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남양으로 이르는 길이다. 경남도로. 근데 지금은 뭐 경남도로 큰 의미 없죠? 그러나 경남도로라고 그래서 지금 건다지에서 그 구포리 비봉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우회전 이렇게 꼬부라지는데 큰 들판 건너는데 그거를 검다지라고 해요. 그 검다지에서 그 매송 야목역 있죠. 그 건너가는데 큰 다리가 있어요. 지금도 다리죠. 거기서 6.25 때는 폭격도 하고 섹스얘기가 그 소금 창고, 젓갈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 피난민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있으니까 적군으로 판단해서 섹스얘기가 폭격도 하고 사람 많이 죽었대요. 그건 지역민들의 전원이에요. 그리고 야목역이 처음엔 없었어요. 어천역에서 이렇게 야목역 따라서 내려가면은 그
빈정포가 있어요. 빈정포 마을, 야목사리. 여기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그 빈정천 하구예요. 동화천 올라오고, 하나는 반월로 들어가고, 안산 지금 반월로 건너가고, 그래서 거기에 큰 포구 마을이 빈정포, 물가빈 물가 정자를 써서. 그런데 정조 때는 수원 화성으로 접근하는 최고의 포구가 빈정포입니다. 정조가 살아 있었으면 이 경기만 빈정포가 최고의 항포구로 발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조가 화성, 수원 화성을 건립하면서 안면도 황해도에서 나무를 갖고 오죠. 뭐 성곽 이런 거 지으면서. 그래서 야목에서 나무를 다듬어서 마차로 실어간대요. 서울. 아니, 수원 화성. 아, 수원 화성. 그래서 거기서 치목을 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정조가 읊은 시가 야목에서 읊은 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빈정포는 역사서에도 기록이 이따금씩 나와요. 그리고 7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빈정포의 그 조기, 연평도 이런 데 조기를 사다가 큰 배들이 여기다 풀었대요. 조기를 풀었다고 해서 뭐 조기 항이라고도 하고, 그 건너편이 유포리예요. 남전리에서 유포리로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 70년대에도 큰 중선배들을 부렸대요. 그 마을. 우리가 일반 농사 짓는 마을하고 어촌 마을하고 구분을 하는 것은, 어촌 마을은 계단식 산비탈이거나 물가가 이렇게 좀 경사진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큰 마당 없이 겹쳐진 마을, 이건 어촌 마을이고, 타작 마당도 있고 이렇게 좀 평지에 있는 것은 농촌 마을. 근데 지금은 바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구분이 거의 없죠. 그리고 어촌 마을은 소를 키울 일은 별로 없잖아요. 돼지 우리나 있으면, 돼지 우리도 마당 그 집 곁에 이렇게 붙여서 지었을 테니까. 그러나 농촌 마을은 타작 마당이 있어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땅이 넓었겠죠. 자, 경남도로 했고요. 구포 시장이, 장시가 있었다, 시장이 있었다. 정조대왕이 축성할 때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경부철도 부설로 남양 지역에서 수원역을 통해서 대처로 나가는 물류가 만들어진 거죠. 경부선을 이용하는. 인천 갈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수인선. 그리고 마산도 여기 사람들은 배어도 타는 게 빨랐죠. 그런데 이제 배어도 타기가 뭐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도 어천역이나 야목역에 가서 수인 협계열차를 탔어요. 그래서 1995년 12월에 이 수인선 협계역 열차가 종선이 됐어요. 여기 사진을 제가 왜 안 붙였는지 모르겠어. 그 마지막에서 그 열차에 화환을 붙이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아마 못 찾아서 그랬을 거예요. 어디 숨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공개를 해서 글 소재가 되겠죠.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었나? 그리고 옛날에는
조선 초기만 하면 개주포 남양 신남리예요. 은장 건너편 지금 쌍송 공단이 있는데 거기가 다 염전이고 포구였어요. 그래서 남양 부중으로 들어오는 배들이 이 개주포에서 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옛날에는 남양 성모 성지 우림 아파트 거기까지 배들이 다 뜬 거예요. 예전에 동수원병원, 오리정 거기도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리정이라는 것은 남양 관하에서 오리야. 정확히 오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새로 부임하는 원님을 기다려서 만든 데가 가는 원님을 잘 가세요 하고 뒤에서 에이 개새끼 잘 가네 가는 데가 오리정이에요. 주고받는 인수인계하는 데. 왜? 거기에 개울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섭다리 같은 거나 아니면 쪽배를 건넜겠죠. 그래서 그 오리정, 김포에도 그 오리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명이. 그랬대요, 거기도. 그런 거를 통해서 지명도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좋은 물자들이 제부도에서 마산수로로 해서 그 수리산 앞으로 해서 송도로 강화로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 좋은 수로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풍도 해역과 인천으로 올라가는 서양 이양선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제부도라는 지명이 조선실록에도 나와요. 앞으로 이제 이거 보시면 당성 7페이지에 당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뭐 책에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자료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제가 그때 여기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강의할 때 PPT를 또 보완하고 또 이 책을 만들 때 책을 또 좀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업그레이드는 되고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사적 뭐 217호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사적 이렇게만 하죠. 요 번호에 의해서 뭐 그 높낮이가 인식될까봐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냥 사적이라고만 하죠. 상안리 산 32번지라고 해요. 송산면, 서신면 경계. 그리고 당선 굴고개 터널 산은 백곡리를 들어가요. 마도면. 그러니까 3계면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널 지나가면서 좌측은 성안성이라고 해요. 지역 사람들. 처음 들어보셨죠? 성안성이라고. 당성, 또 청명산성. 청명산성은 한 직선거리 한 1km, 2km쯤에 홍범리, 고주리가 백곡리 넘어가는데 홍범리에서 백곡리를 넘어가는 그 줄기가 아니 그 마도 백곡리 아니 마도면 그 마도면 홍범리 백곡리. 넘어가기 전에 고머리의 백곡리 상가점에 청명산성이 있고요. 백곡리 토성, 백곡리 산성은 금당리에서 백곡리로 넘어오는 옛날 길에 있는데 지금 또낙다 목장 아시나요? 예. 그 뒤쪽에
뒤쪽에, 그러니까 백곡리, 지금 백곡리 코스코 뒤쪽에 있어요. 서쪽으로. 그래서 요 근처에 세 개의 성. 근데 백곡리 토성은 성이라기보다는 원 개념으로 봐요. 원토. 원도 이제 뒤에 가면 어떤 원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상안리 구봉산은 9개 봉우리가 있다. 165m다. 퇴매식은 산 골짜기를 둘러매었다. 퇴매석은 이 퇴매는 포곡식의 보다 작은 봉우리를 이렇게 둘러싼 당성의 1차 성이에요. 600m 정도 되고 청명산성도 요 퇴매식이에요. 그러니까 퇴매식 그러면 이거 백제 초기 백제 성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곡식 산성 그러면 크게 골짜기를 둘러쌌다. 한 2km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이 포곡이라는 것은 골짜기를 크게 둘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석 혼축은 우리 서해안 지역은 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쌓고 무너지는 저기 기어오르는 이런 데는 돌로 다 쌓는. 그러니까 당성 보면 돌로 쌓네? 그거는 표면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왜 토성 쌌어? 토성인데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오류일 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랑 끝나고 원나라하고 대립을 하죠. 그때 우리 손으로 관방을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70년 방송 밑에 이런 마을에서 집 지을 때 주춧돌을 그 당성 밑에서 우마자 끈게 있죠? 끈게 소 뒤에다 줄담해서 나무 틀로 이렇게 돌 같은 거 실는 거 있어요. 우리는 끈게라고 했는데 전문 용어는 발구라고 해요. 거기다 실어서 겨울에 내려갔대요. 그래서 집 짓고 주춧돌로 풀고 담장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때에 굴양식장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성도를 많이 쓴 거예요. 또 자연적으로 조선시대 때는 당성은 군사가 주둔하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허물어져도 보수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성이 그런데 저 어려서 당성에 소풍 가면 그 성도를 따라서 막 뛰어내려왔어요. 그 성도를 이렇게 뛰어서 내려왔어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보존이 자연 그 상태로 있었는데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도로 확장하고 이러면서 많이 유실된 거예요. 그래서 당성은 1.2km 정도, 그리고 1차 성은 초기 백제가 쌓은 성으로 약 600m 정도. 그 1차 성을 포함하는 포곡식 성이 신라 시대 때 석축이 되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보면은 백제 성 축성 방식이 한 5, 6m 남아 있어요. 이제 당성 올라가시면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좀 촌스럽게 쌓였죠. 그러나 지금 당성은 한 10년 전에 쌓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기법대로 쌓았죠. 그런데 우리가
때나 이런 거를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쌓은 축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한 30cm, 뭐 50cm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순수 성 방식은 자연성을 이렇게 나부작하게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해미산성이 그런 식으로 해미읍성이 이런 식으로. 왜? 밑에는 큰 돌을 갖다 놓지만 위에는 작은 돌도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견치. 외성이 이런 식으로 일본 아이들의 돌 쌓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양만 가지고도 알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쌓았다. 아니면 임진왜란 때 남해안가에 외성을 이런. 그런데 그 외성도 뭐 큰 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 올라가는 거는 백제 신라때 성. 그러니까 저 돌 모양만 가지고도 그거를 시대나 그런 형식을 이해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년 전에는 한양대 김병모 관장이 발굴 단장을 할 때는 서문지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배 관장이 몇 년 전에 발굴하면서 남문은 없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지금 당성에서 올라가는 문이 동문이다. 동문은 지금 방위상으로 동쪽인데 거기가 동문이다. 서문은 문누가 없이 사다리를 놓고 7공리 쪽으로 내려갔다. 남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에 가면 진남문, 진남루 이러잖아요. 정문인 개념이거든요. 당성인 진남문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를 새로운 학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지 당성에는 정말 남문이 없었는지 네 방위에 한 개 최소한 앞문이라도 없으면 네 개의 문이 있어야 되는데 당성은 3개의 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차성하고 2차성 사이에 그 한양대 김병모 관장 때는 거기 연결하는 부위에 신흥사처럼 내려가는 예곡이 있어요. 내려가는데 돌저구가 발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가 서문이다 했는데 그게 싹 지워졌어요. 작년에 저 신발부 단장하고 함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도 이 당성을 한양대 이렇게 발굴단에서 열심히 긁어먹는 거죠. 돈이 한두 푼이겠어요. 앞으로 또 발굴을 한대요.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상에 망해루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석, 치석이 아닌 뭐 최소한 이만큼씩 했어요. 근데 지금 갖다 놓은 건 요만하게 3, 4cm 된 거 8개 갖다 놨더라고요. 이거를 포크레인 다 밀어버리고 그 돌을 어디 갔어요? 다 굴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 놓고 어떤 주춧돌이다라고 이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회화나무가 회화나무가 빨간 파달같이 열매 맺히는 게 뺑 둘러서 있어요. 근데 그 발굴한다고 그러면서 그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팽나무가 성 밖에 칠곡리 쪽에 한 두세 그루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를 공원화하면서 전부 잔디로 하고 소나무 몇 개 만들어 나무 미끄러 만들어 남겨놨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이 서심 와서 그 봉화 산 정상에 올라갈 때 그 돌 무덤이 있고 했는데 그건 전혀 없어져. 그리고 어느 해 거기에 당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치성 드리는 거기에 촛대 2개, 향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함성으로 들여다보면 어느 해 불이 나버렸어. 누가 불질. 그리고 없어졌어요. 거기 있던 그 동으로 만든 그런 촛대 그 향로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이교도의 짓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이런 거는 좀 책을 좀 하시면 되고, 서남 쪽으로 상암리 비산을 따라서 서쪽으로 하면 연불산, 봉화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612로 이렇게 해서 코스코로 해서 남양장성이 있다. 남양까지 이어지는. 근데 저는 사실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려서 해문리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해문리 햇도로지라는 마을, 해문리 1번지 반디봉 옆으로 해서 612하고 봉가리하고 사이로 올라가면 성터 같은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성인가 보다. 근데 남양장성이라는 기록이 해문일에서 청원일에서 연결된다. 지금 신장로가 여기 마도 농협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오잖아요. 길이 없었어요. 개화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바다를 나오면서. 그래서 80년대 초반만 해도 마도 농협 주유소, 거기 개울 있죠. 외국인 교도소 있는 그 사이에 거기도 배가 들어오던데.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교도소 맞은편이 염전이었어요. 그래서 낚시도 하고 그랬어요. 망빙 낚시. 그래서 도로는 남양으로 해서 은장으로 해서 해문리, 청원리 해문리 이렇게 금당리로 해서 당송 쪽으로 오는 길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편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성에서 칠곡리 쪽, 지와리 쪽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입구는 불과 한 300m밖에 안 해요. 그 화량진성이 있는 데서 안은 엄청 넓죠. 그래서 조선 1700년대 홍성민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당성을 찾아서 족장의 집에 며칠 머무르면서 그 칠곡리 앞에 전곡리 그 은수포 거기가 압실 마을이에요. 앞전자 실 고을 곡자 써서 전곡리라고 일본 아이들이 명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914년에 압실을 가지고
그래서 압실마을에 천연기념물 물풀의 나무도 있는 거고 그러한 연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당나라에서 파락사가 건너온 곳이다. 그래서 밤섬이 2개가 있다. 요 기록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다가 막히면서 공단이 들어서면서 밤섬이 없어졌어요. 토치돼 버린 거예요. 그 밤섬 율도까지 기록에 있어요. 그것도 이제 기록에 나중에 이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성에서 서신 쪽을 바라보면 그 굴곡의 밑으로 바닷물이 들었다. 거기서 굴을 깠다. 혹은 군인이 있었다. 군인이 있으면 어디 있었겠어요? 당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군고개라고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서신 파출소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상리만이에요. 우리 뭔지도 모르는 상리만. 거기 옛날에 침 놓는 양반이 있어. 상리만 한의원. 이쁘게 떨어지고 뭐 하면 거기 가서 침 맞았어. 지금 상한이가 옛 이름이 상림이라. 예. 근데 이 상리만이 상림원에서 왔다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원이 뭐예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여러 사람이 모여야 배를 타든 한 무리를 이루어서 산을 넘어가든 그 곳이 모여서 살던 울타리 지어진 호환도 막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바람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원터다라고 하는 분도 있다라고. 이 원도 뒤에 가면 또 좀 배울게요. 그래서 앞뒤로 당성은 바닷물이 있었다. 그리고 전곡리 은수포. 우리 신라 역사서에 당은포로가 나와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성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우측은 칠곡리, 좌측은 전곡리예요. 마을이 이렇게 바다로 돌출된 곳이 당곳이에요.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지금 전국 주의소 있는 데 있죠. 물풀에 나무 있고 한데 거기가 바다 쪽이 은수포예요. 두 자를 합치면 당은포였던 거죠. 그런데 홍성민은 이 은수포를 예전에는 두포였다. 부산할 때 소부자를 써서 두포였다. 왜 솥을 걸었어요? 소금을 굽기 위해서. 솥부. 그래서 부포. 소금 굽고 하는 마을이 없다. 그런데 이 신라에서는 당은포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주 금성에서 당성까지 오는 길을 당은포로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수원대학교 모 교수를 안내하면서 여기가 당꽃이고 여기가 은수포입니다 해서 당은포로라고 인식하셔도 된다 그랬더니 당은포로 자기 이름을 가져갔어요. 지역에 뭐 향토사 가는 두 그런 것도 안 넣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록을 좀 하시고 누구한테 할 때도 분명히 이거는 제가 주창하는 겁니다. 중대사항은. 그래서 당성은 처음에 백제, 한성 백제, 한성 백제 토족들이 청명산성을 쌓아서 바다에서 남양 부중으로 들어가는, 또 당성을 통해서 마산수로를 통해서
이 경기만 연안으로 해서 뭐 소래 이쪽으로 송도 쪽으로 들어가는 배들을 조망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4세기경에 고구려가 남진을 해서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600년대에 신라가 차지하고 당성 지역을 통해서 국가 융성기를 마련했다. 그거 뭐 그냥 지금 뭐 별거 아닌데 거기에 든 사람, 조망을 함으로 인해서 그 머릿수 그리고 땅, 경작지 이게 큰 재산이었던 거고, 이 삼국시대 때는 점령하면 점령지의 사람들을 데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호란 때도 60만을 가서 노예를 부리잖아요. 그거예요. 국가의 부예요, 머릿수가. 당성 진입로 부근에 3, 4세기 토기편, 기와편이 다랑 주터되었고 명문이 나왔죠. 그래서 백제 때 초축되고 고구려 때 보축, 신라 점령 이후 개축, 초축, 개축, 보축. 내외각 이중의 복합식 산성으로 백제 후기의 성곽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학자들도 보다 정확한 발굴을 통해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결론을 안 내리는 건지 못 내리는 건지, 더 발굴해야 결론이 나는 건지. 그래야 화성시에서는 실크로드의 연장선이다. 한반도 고대 문화의 진출입로다. 이런 큰 명제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애들은 실크로드는 중국 장안에서 서역 지중해 연안까지다. 한반도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 생겼잖아요. 신라 보검이 경주 황남대 중에서가 아니라 그 발굴이 됐잖아요. 보석검이 한 50cm만 한 게. 근데 그 검이 그 카스피해 연안에서 만들어진 검이다. 그래서 실크로드 문명이 경주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당성은 좀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부연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청명산성을 좀 하겠습니다. 청명산성, 화량진성, 당성, 그리고 백곡리토성, 이것이 우리 서해안 지역의 중요한 섬이다. 지금 다 머릿속에 소화하려고 하시면 안 돼. 청명산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냥 이야기 들은 걸로 만족하시고. 오늘 마칠게요. 그럼. 비도 많이 오는데 비가 그친 것 같아요. 당분간은. 우리 회장님 뭐 전달 사항 있나요? 없습니다.